신소재공학과 3.3이에요. 취업기간이 6개월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스펙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나도 같은 처지인데 나도 현재 이 상태인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인턴 경험이 없는 공대생인데요. 교내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알바 경험만으로 충분히 자소서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요? 변변한 경험 없어서 자소서 쓰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별 과제나 알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 신소재공학과 3.3 학점의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은 그거고요. 네. 단지 이제 방법적인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공계고, 그리고 어차피 엔지니어 직군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까 왜 제가 그 이전 분 거에 대해 답을 할 때 네. 1+1 대표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첫 번째가 전공 성취도라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그 직무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해서 보면, 인문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공 성취도보다 직무 경험을 더 중시해서 보지만, 네네네. 이공계에 나온 분들은 직무 경험보다는 전공 성취도를 더 중시하거든요. 회사 대기업 인사팀에서.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공계 같으면 결국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기본 지식을 내가 갖췄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학점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냐, 그거에 대한 학점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전공 성취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 성취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직무 경험을 지금 이분은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세 개를 갖고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이공계 취준생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고민하지 마라.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네. 프로젝트, 조별 과제, 알바. 네. 우선순위니까 중요도의 우선순위니까, 중요도라는 건 그겁니다. 자소서에 회사 쓸수 관점에서라는 있는. 거죠. 그럼 네네. 자소서에 쓴다라는 의미는 네. 회사를 설득하거나 면접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영향력으로 보면, 네. 프로젝트가 제일 좋고, 오케이. 그게 첫 프로젝트가 번째, 제일 중요하고, 조별 과제가 두 번째, 조별 과제가 두 번째. 그것도 약하다 그러면 알바 경험이 세 번째인데, 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로젝트는 어차피 전공 관련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제대로 된 직무를 찾아서 지원을 했다라고 그러면 네. 그 프로젝트 자체가 직무랑 연관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연관성이 높다라 그러면 프로젝트의 내용을 그 많이 어필해서 내가 그런 직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직무 연관성이 적다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거,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마인드라든지, 네. 아니면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어떤 그 연구 프로세스, 이런 걸 배웠다고 강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랑 네네. 연관성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것도 쓰는 내용이 저 달라져야 선생님 된다는 말씀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툴,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었던 그 내용들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가 그렇죠. 있지만, 이게 완전 여러분들이 반도체 하는데 만약에 뭐 아두이노인데 그렇죠. 완전 사물 인터넷인데 저 끝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어떤 롤을 맡았고, 예를 들어서 이슈를 해결하는 쪽을 맡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설계 쪽을 맡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전체적으로 논문을 검색하는 쪽을 맡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지니어적인 역량을 좀 끌어내라. 그렇죠. 예.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차원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두 조별 번째로는 과제 같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별 과제를 통해서 이것도 내용이 만약에 직무랑 연관이 되면 내용까지 써줘도 무관하고요. 네. 만약에 연관성이 적게 되면 조별 과제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예를 들면 협업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걸 네네. 배웠는지, 아니면 기업에서의 협업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뭐 이런 걸 배웠다든지, 네. 그런 걸 어필할 수 있겠죠. 선생님, 예. 제일 마지막 저는 이 앞에 말씀에 너무 저 동의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예. 저는 이제 자소 쪽 아니니까 면접을 주로 예. 하니까 과연 알바를 어떻게 녹였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네네. 너무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최근에 정지성이랑 둘이 이제 정지성 선생님이랑 둘이
찍었어요, 유튜브를. 자, 여러분들 설날에 이런 꿀알바 해가지고 꿀알바 쓰시면 꿀알바를 하시고 그걸 자수에 녹여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알바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녹여놓기가 반도체를 그렇죠. 연관짓기가 제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알바를 어떻게 연관시켜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바 경험을 만약에 자소서에 쓰실 거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저는 그걸 시간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한 알바가 기간적으로 얼마나 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알바라고 그래도 면접위원한테 어필을 할 때 1개월 했던 알바를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1년이나 2년을 했던 알바를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죠. 네네. 왜냐하면 신뢰성에도 그렇고요. 정말 이 알바를 통해서 그 친구가 배웠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일까? 이런 점에서도 신뢰성을 주는 건 역시 시간이 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알바보다는 장기적으로 했던 알바를 선택해서 스토리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알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 직무하고는 연관성이 크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그 알바를 통해서 정성적인 차원의 어떤 키워드를 내가 배웠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알바하는 경험 중에 어떤 걸 쓸지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 핵심 그 경험을 가지고 녹여내야 되는 거죠. 이걸 소통이나 협업 쪽으로 연결을 시킬 건지 아니면 리더십으로 연결을 시킬 건지 아니면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라는 걸 연결할지 아니면 내가 개선하는 마인드가 개선하는 그런 게 있더라 뭐 이런 쪽으로 그 연결할지는 여러분이 그 알바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지민 학생이 알바를 이제 고2, 고3 때 영어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알바 중에 편의점 알바가 있지만 또 과외 알바가 있잖아요. 과외 알바 같은 경우를 좀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대기업의 인사팀이나 면접원이 알고 싶은 건 영어 선생을 해서 뭘 배웠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 알바를 해서 얻으신 게 뭘까? 그걸 전 더 묻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런 그 알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건 그거죠. 그 실제로 그 사회라는 데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아니면 고객을 상대하면서 아니면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뭔가 배우고 느꼈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 과외를 했다라는 건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지민 학생 진짜 만약에 너무 없어서 이거를 살려야겠다.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이거는 전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살려야겠다 하면은 그냥 엔지니어가 가진 역량 중에 그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진 그 프로젝트적인 것들을 혹은 내가 했던 그러니까 실험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설명까지 해야 돼요. 이게 학원이든 과외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전달력이 좋았다는 건데 그 전달력을 통해서 이 학원에서 만약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내가 탑 강사가 됐어요. 이런 성과를 같이 좀 묻히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각 관점을 바꿔. 그래서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가 잘 알려줘야 되거든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거 어렵게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위에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쉽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저 경험의 중요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하고 우쌤이 경험하신 게 다르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제안을 또 드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